괜찮으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단비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시민대급단 신의 보배에서 활동 중인 최은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유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보신 그 영화 3개 중에 마지막 그 손님을 연출하신 김민근 감독님이랑 지금 그 세 편 영화 모두 출연하신 이상현 배우님 지금 극장에 와 계시거든요. 큰 박수로 두 분 받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사실 그 5극장 이렇게 매진이 되는 게 흔치 않은 일인데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보러 와주셔서 그리고 또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일단 네. 오늘 감독님 배우님 먼저 관객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내랑 손님이랑 이번에 하진에 같이 참여하게 된 배우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님 연출을 맡은 김민근입니다. 네, 오늘 만나보신 세 편의 영화들은 모두 부산에서 제작된 독립 단편 영화들이거든요. 오늘 이제 와주신 김민근 감독님도 원래 부산 출신 감독님이시고 지금도 이제 부산에서 독립영화 활동을 계속 하고 계세요. 저희 대구도 여기 5호극장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독립영화인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오늘 이제 부산에서 감독님 활동을 하는 감독님이 와주셨으니까 이제 부산에서 독립영화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영화를 찍을 수 있게 된 어떤 배경이나 제작 지원 같은 그런 영화적 기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대구의 관객분들께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영화를 영화과나 이런 데서 배우진 않았고 그 부산에 이제 영화의 전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부산국제영화제 하는 그쪽에서 그 시네마테크 관도 있고 거기서 이제 하는 수업 같은 게 있는데 그 워크숍 과정을 통해서 제가 영화를 배웠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계속돼서 영화를 계속해서 단편 영화를 찍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계기를 거기서 만나 이제 사람들과 함께 또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또 개인 작품 그리고 또 다른 작업들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부산에서 이제 그런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뭐 많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괜찮게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좀 계속해서 이제 그런 단편 영화 그리고 혹은 또 웹드라마 이런 영상에 관련된 이제 지원 사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들 잘 활용해서 영화를 부산에서 계속 찍어낼 수 있게끔 조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부산도 그렇고 여기 대구도 그렇고 이제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이렇게 영화 작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일단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다른 지방인 대구까지 와서 상영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엔 질문 드리겠는데요. 감독님께 그 손님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영화는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제가 어떤 그 가족의 부재에 대한 테마로 약간 영화를 조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직접적인 계기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항상 저는 그 약간 20대 그리고 약간 청소년기에 있는 그런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영화를 찍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뭐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 가족의 부재에 대해서 느끼는 바는 나이가 적든 많든 느끼는 감정들은 다 똑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그 아버지의 모습 혹은 그 나이 때 그 사람들을 조금 그려내보고 싶은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직 그 주인공 용연만한 그 나이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영화에 할머니가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희 할머니 생각도 좀 많이 나기도 했고 저도 이제 할머니에게 좀 더 잘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제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 오늘 출연한 오늘 나온 영화 3개 모두 출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오늘 이 자리가 좀 이상현 배우 특별전 네, 같은 자리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제 그러면 그 뭐 저희가 그 투표 받으면서 이제 대략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그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고 이제 뭐 각각 어땠는지 이제 간략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처음 보신 하진에서는 그 하진이를 계속 괴롭혔던 불량배 1로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름내에서는 이제 제일 형이지만 되게 무기력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저의 모습과도 같은 그 호남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작품에서는 AS 기사로 나와서 예, 할머니의 추억을 소환하는 예, 그런 역할로 맡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3편이 모두 부산에서 만들어진 영화였는데 평소에도 부산에서 계속 연기 활동을 해오셨던 건가요? 원래는 서울에서 계속 작업을 하다가 지금 부산 내려온 지는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영화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생활을 좀 하면서 부산에서 지금 같이 영화 작업을 하고 같이 이제 연기도 부산에서 하면서 서울에서도 작업 활동을 계속 하고 왔다 갔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우님께 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3편의 영화에서 자기랑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캐릭터는 뭐였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호남이 지금 저랑 좀 잘 맞지 않나 싶어요. 그 호남이 느끼는 어떠한 그 상황에 대한 감정이나 뭐 지금 제가 느끼는 저뿐만 아니라 좀 많은 제 세대 분들도 공감하실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맞닿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영화가 셋 다 주인공들이 지금 연령대가 다 달랐잖아요. 하진은 이제 중학생이고 호남은 이제 취업 준비생이고 용현은 이제 40대 가장인데 저도 지금 호남과 비슷한 그 20대 중반의 남성이다 보니까 호남에게 좀 많이 감정이입을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덧붙이자면 이제 이상현 배우님이 그 여름내에서 이제 호남을 역할을 맡으면서 작년에 있었던 그 부산 독립영화제에서 이제 연기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연기상을 받은 그 영화이기 때문에 가장 가깝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근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민근 감독님이랑 같이 했던 손님도 그렇고 하진에서도 그렇고 그냥 조금 네. 어쨌든 다 캐릭터가 다 달라서 그거 부분을 좀 이렇게 네. 잘 봐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럼 이제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이제 먼저 첫 번째로 그 손님이라는 그 제목에 대한 질문인데 저는 이게 사실 영화 제목이 손님인데 그 손님이라는 단어가 그 주인공 남자인 용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가족을 등져온 인물이고 같은 가족들에게 이제 돌아가긴 하지만 좀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마치 그 가족이 아니라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져가지고 용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제 후반부에 눈이 내리면서 진짜 이제 할머니가 손님처럼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제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감독님이 의도하신 그 제목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제목을 그렇게 짓게 되신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대로인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렇게 용현의 캐릭터가 약간 손님 같은 게스트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지었던 것 같고 또 뭐 엄마가 그렇게 환상적으로 잠깐 왔다 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딸을 반갑게 맞이하는 반가운 손님 같이 맞이하는 그런 느낌이 이 영화에 조금 손님이라는 제목에 조금 어울리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번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에서 보면 딸이 그 용현과의 통화나 아니면 그 시장에서 만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총 3번 정도 언급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용현에게 딸은 좀 소중한 존재인 것 같은데 딸을 직접 등장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부터 좀 용현이가 엄마의 집에 그 가족이 등장하지 않은 채로 조금 계속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앞에 동생이 잠깐 왔다 가는 거 말고 뒤에는 계속해서 용현이가 엄마의 집에서 혼자 홀로 쓸쓸히 조금 있는 그런 모습과 감정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딸을 맞이하러 가는 그 모습에서 그런 조금 극적인 그 혼자 쓸쓸하게 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딸을 마중 나가면서 조금 그런 감정들이 조금 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딸이 얼굴이 나오지 않긴 하지만 이제 통화를 할 때 그 목소리가 정말 그 사춘기 그 소녀 특유의 막 아버지가 마냥 귀찮고 막 싫은 막 그런 그 목소리가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얼굴이 나오지 않지만 그 따님의 그 얼굴이 막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그 목소리 연기를 잘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저희끼리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혹시 그 앉아 계신 관객분들 중에서 이제 감독님 이제 또는 이제 배우님께 그 영화에 대한 그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네, 저희가 마이크를 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둘째 줄 여성분. 네. 네. 이상현 배우 특별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 보니까 세 작품 다 영화의 전당 영화 아카데미 이렇게 워크숍 작품이던데 그 손님이 이기였던 거 맞나요? 이기라고 네. 그거를 질문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네. 2기고 7기고 9기라서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 하는 건지 1년에 여러 번 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영화 워크숍이니까 이렇게 어떤 식으로 작업했는지, 그때에 뭐 영화를 뭐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이셨는지 아니면 그걸 처음으로 만드신 영화인지 이런 것들, 본인이 손님 영화를 만들면서 했던 그 영화 아카데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그 영화의 전당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총 2번 정도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어게인이라고 해서 그 수강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수강했던 사람들만 더 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는 워크숍 과정이 또 1년에 한 번 정도씩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건 2기였고 이제 그 여름 내내 이제 7기 이렇게였는데, 저는 뭐 제가 그 워크숍을 듣는 수강생들이 이제 전부 다 일반인들 혹은 또는 직장인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영화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좀 거기 워크숍을 통해서 나중에는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조금 다양한데, 먼저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먼저 각자 다 수강생들이 써서 이제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해서 선정이 되면 이제 그분이 연출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 원하는 스텝들을 맡아서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건데, 이제 촬영부터 해서 후반 작업까지 다 이제 영화 전당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몇 년도 작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촬영은 작년에 했었고요.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했었고 작년에 완성을 했었어요.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네,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오른쪽에 계십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저 그냥 궁금한 건데 한 편으로 묶으셨잖아요. 단비라고. 붙는 작업은 어떤 데서 한 걸까요? 그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저희가 일단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찐의 소파라는 영화 배급사가 있어요. 이제 파란 입이 달린 얼굴 그리고 마담비라는 영화를 배급한 그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배급사인데, 그 배급사에서 그 작년에 그 부산 영상위원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시민들이 직접 영화 배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저쪽에 계신 이제 유한님 그리고 밖에 있는 인원들이 선발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하는 일 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영화 배급을 해보자라고 결정을 해서 그 부산에 이제 매년 11월에 그 부산 독립영화제라는 영화제가 있어요. 거기 이제 경쟁 부문에 출품된
그 단편 영화 10개를 저희가 이제 가서 보고 그 투표를 해가지고 10편 중에 이제 3편을 골랐어요. 그래서 제일 많은 표를 받은 영화들이 이 영화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들을 가지고 이제 컨셉 이런 걸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이제 홍보도 직접 하고 배급도 직접 하면서 어제는 부산 그리고 오늘은 대구에서 상영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서울이랑 다시 부산에서 이렇게 상영을 하는 식으로 순회 상영을 기획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냥 같은 맥락에서 좀 궁금했던 게 처음에 그 시내 소파라고 네. 나오면서 바다가 나오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 보면서 이게 딱 부산 영화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조금 신기했던 거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저 세 편 다 부산이라고 뭔가 특징 지을 수 있을 법한 랜드마크 뭐 이를테면 뭐 바다 영화의 전 사실 저는 뭐 부산 영화만 보러 가니까 영화의 전당 같은 어떤 부산을 딱 알릴 수 있는 표지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세 편이 다 그런 것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멀어져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영화를 찍는 작업을 하는데 그런 걸 조금 회피라기보다는 뭔가 일부러 멀어지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 면에서 또 이제 전 손님 마지막 장면이 좀 뭐 그런 이미지에 사실 부산 영화라고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맥락 속에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되게 좋았게 느껴졌습니다. 뭐 이건 그냥 평가고요. 혹시 뭐 감독님 덧붙여 주실 말 있으신가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꼭 뭐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을 만들고 싶은 것도 있고, 뭐 부산의 어떤 바다 그리고 뭐 또 다양한 어떤 랜드마크들 보여줄 수 있는 영화들도 만들고 싶기도 한데,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산에서 영화를 찍는 것이 어디서든 영화 찍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은. 제가 만약 대구에서 찍어도 뭐 크게 대구에 대한 어떤 랜드마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영화 자체만으로 조금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지금 선호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아마 크게 그렇게 부산 배경을 보여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저 안쪽에 이어서. 저는 이상현 배우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하진이랑 여름내랑 손님이라는 작품에서 3번 다 출연하셨잖아요. 근데 하진이랑 여름내 손님 모두 너무 다른 역할을 하셔가지고 첫 번째 불량배로 나왔을 때 진짜 불량배처럼 연기하시고 여름내 손님 다 다르게 연기하셨는데 뭐 재밌는 에피소드나 아니면 불량배 할 때 어려웠던 거나 그런 재밌는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불량배는 같이 나왔던 또 다른 불량배 역할을 하셨던 그 배우분이 어릴 때부터 친한 형이라서, 예, 어릴 때부터 친한 형이라서 재밌었어요. 촬영할 때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을 찍을 때는 이제 오토바이 타는 것 때문에 조금 보험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또 비까지 오는 바람에, 예, 항상 좀 되게 좀 긴장해요. 좀 혹시나 어떤 사고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리고 뭐 여름내를 찍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너무 더워서, 예, 정말 더위와의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손님은 시원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서 어떤 제약도 없이 집을 잘 빌려놓으셔가지고, 예, 이렇게 3개 다 좀 각자 재밌었던 뭐 이야기들도 많고 하는데, 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예. 그 하진에서는 제가 그 감독님께 이강현 감독님한테 들었는데 그 주인공 하진이가 이제 그 불량배 형들을 실제로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서로 막 때리고 욕하고 하는 연기를 해야 되는데 막 형들만 보면 그렇게 웃었다고. 네, 맞아요. 저도 막 그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그 사진 했던 친구가 또 이렇게 워낙 이렇게 좀 살갑게 잘 돼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촬영 전에 너무 친해져가지고 촬영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친구도 이제 좀 어리다 보니까 워낙 순수해서 네. 이제 촬영을 들어갔는데 이제 잘 이게 안 돼서, 그래서 일부러 더 그 친구한테 좀 슛 들어가기 전에 좀 약간 차갑게 대하거나, 예,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던 것 같은데, 예, 뭐 그랬어요. 예. 그래도 뭐 잘 끝나고 훈훈하게. 예. 네,
참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다네요.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일단 영화 다 잘 새 배역의 역할 너무 잘 봤고요. 그리고 저도 손님 작품이 이렇게 보면서 제 감정이 계속 달라지는 거를 목격했던 게 아버지 역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남성 서사에서 실제로도 많고 또 흔히 다뤄지는 아버지 역할이잖아요. 가족을 등지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변명이나 이런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근데 점점점 그 아빠 입장에서도 할머니를 보내야 하는 그 애도나 그런 감정의 순간들을 이제 여러 차례 보여주면서 저도 어떤 부분에서 살짝 납득이 가는 그런 거를 좀 잔잔하게 잘 보여주셔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고요. 전 질문은 사실 배급단한테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10개 중에 3개 작품을 투표로 이렇게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전국에 이제 순회를 하면서 관객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선정할 걸 이제 하셨을 텐데, 근데 이제 저는 그 3개를 다 보고 이 지금 홍보 이미지가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여름 누구보다 아팠던 소년들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3 작품을 공통적으로 집어서 적합히로 소개를 하고 싶었던 거나라는 것에 대해서 살짝 의문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사실 소개를 하고 싶은 배급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런 점이 좋았으니까 관객들이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직접 골라서 배급을 하는 거니까. 근데 누구보다 아팠던 소년이라 하기엔 그 가치 판단에 그렇게 봐주셨으면 했는 어떤 마음이셨는지 관객들이 이 3 작품을 어떻게 보기를 원해서 소개를 이제 하고 싶었던 것인지 그 기준이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먼저. 네. 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짧게 답변 드리자면 그 처음에 사진에서는 좀 청소년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갈 곳 없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 청소년에서 이제 무기력한 청년이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어머니를 잃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커가는 그런 아팠던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어서 저희는 이렇게 3개를 묶었고요. 좀 그리고 그 이제 모아가는 과정에서 의견이 좀 다양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일 많이 모아졌던 의견이 이런 과정이었고요. 네, 그 이제 뭐 정말 소녀는 사실 하진이밖에 없지만은 정말 그 여름 내에 나온 그 20대 청년이랑 그 손님에 나온 그 40대 중년 남성도 어떤 의미로는 사실 그 신체적으로는 이미 성숙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좀 미성숙한 부분이 있잖아요. 좀 결핍되어 있는 다들 뭔가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제 그 부분에 저희가 주목해서 어떤 그 위로라는 그 키워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영화는 일단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후천적으로 이제 그 홍보 포인트를 잡은 부분이 있지만 영화들을 보고 있으면 다들 이제 그런 어떤 그 미성숙한 좀 소년 같은 존재들이 나오고 또 배경이 또 공교롭게도 다 여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지금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관객분들께 어떤 그 좀 따뜻한 여름의 기운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여름이나 그래서 이제 단비라는 키워드도 이제 여름의 이미지에서 결정이 된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골랐던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는 이제 직접 관객분들께서 판단하실 몫이겠지만, 네, 뭐 저희는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골랐던 것 같아요. 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저희가 이제 이쯤에서 그 아까 관객 투표를 했잖아요. 그 이 투표 결과를 발표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유라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구두구 이런 거 안 해주시나요? 할까요? 자, 두구두구. 네, 투표 결과 1등을 차지한 캐릭터는 여름 내에 서울음표를 받아서 호남역이 1등인데요. 이 캐릭터에 투표해주신 5분들한테는 오극장 초대권이랑 그리고 포토 티켓을 증정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받으시는 분들은 시간 괜찮으시면 SNS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그, 먼저 네. 감독님께서 한번 그 뽑아. 배우님 첫 번째 시상은 이제 배우님께서 뽑아주시겠습니다. 번호를 네, 말하면 이 중에서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저는 그 번호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 네. 저는 32번을 하겠습니다. 32번 계신가요? 32번? 네. 32번. 저분이에요. 저 뒤에서 앉았죠. 축하드립니다. 네, 상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보신 영화 세종을 이제 예쁘게 디자인한 포토 티켓이랑 네, 5곡장 초대권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이제 거는 이제 감독님께서 한번 네, 시상을 네,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14번. 14번. 자 이제 3개 남았네요. 네, 다음에는 네, 제가 유라님. 볼까요? 네. 저는 38번 먹겠습니다. 38번. 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2장 남았습니다. 2장. 네. 보시죠. 보자. 보자. 46번? 네. 아, 진짜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신 네, 제가 하겠습니다. 배우님께서 네. 네, 전 15번 하겠습니다. 15번. 아, 좀 뜸들여 주시면 좋을 텐데. 15번 어디? 네. 아, 네. 네, 오늘 네, 그 5억장 초대권은 이제 1년 언제든지 오셔서 이제 티켓을 카운트해 주면은 이제 영화표로 교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이상현 배우 특별전을 간략하게 했잖아요. 배우님의 그 현재 심정과 네, 소감을 한번. 아, 너무 영광이고요. 살면서 제가 언제 저는 네. 어쨌든 네, 이렇게 뭐 사실 독립 영화도 그렇고 저 대구를 꼭 한번 영화 때문에 와보고 싶었는데 대구가 요즘 핫하잖아요. 독립 영화도 그렇고. 네. 네, 소문이 저장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근데 저도 뭐 전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여기서 촬영을 해봤는데 대구에서는 아직 촬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대구에서도 꼭 한번 촬영을 해보고 싶고 네. 어쨌든 독립 영화나 이런 영화들은 여러 감독님들이 촬영을 하고 어디선가 상영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이렇게 지워지는 어떻게 보면 영화일 수도 있는데 이런 자리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있게 돼서 영화들을 한 번이라도 상영하고 관객분들이랑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게 시네소파 분들이랑 또 배급단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 또 열심히 활동해서 또 다른 작품으로 또 한번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중간 순서 네, 당신의 이상현에게 투표하세요. 네, 뭐 이제 행사를 마무리하고 그럼 이제 혹시 또 영화에 대한 그 이야기를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여름내는 호남입니다. 호남. 하러 가는데 면접을 보지 않고 오잖아요. 오고 밥을 먹고 이제 여동생인가요? 여동생 엄마 이렇게 3명이서 가는데 갑자기 여동생이 사람이 있잖아요. 뒤로 걸어가면 나를 거꾸로 밟는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옆에서는 그 롤러코스터 같은 그냥 쑥 지나가잖아요. 앞으로 전진하면서 지나가는데 순간 게 제가 혹시 감독님이 그걸 의도를 하셨는지 예를 들면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거꾸로 뒤집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좀 젊은 애들이 쉽게 그냥 롤러코스터 타고 휙 지나가는 모습이 예비되는 그런 모습들처럼 보여서 그런 걸 의도하고 기장을 여기셨는지 아니면 특별한 이게 2번 나왔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게 처음 시나리오에서부터 이미 나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것도 저도 이제 그 뒤로 걷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독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계속 시대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잖아요. 빨리빨리 뭐든 빨리빨리 그리고 되게 빨리 급변하는 어떤 세대에 빨리 발맞춰 가야 되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때는 조금 천천히 걸어도 돼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걷게 되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되고 그리고 뒤로 걷게 되면은 내가 놓치고 갔던 것들을 조금 더 천천히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잠깐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금 천천히 걸어도 돼라는 그런 감독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얘기했을 때도 이제 그런 걸 좀 대비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것 같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네네네. 또 어떤 다른 지점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이게 앞으로만 걸으면은 사람이 자기가 앞으로 걷게 될 길만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로 걸으면은 자기가 걸어온 지난 길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도 천천히 느린 속도로. 그래서 뭔가 자기가 이제 몰랐던 것들, 놓쳤던 것들 이런 걸 이제 다시 좀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탁월한 설정이 아니었나. 네. 감독님께 전해주시면 감사하세요. 여름 내는 감독님이 안 오셔가지고 네. 네, 아무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네 앞에 계신 네. 저 뒤쪽. 안녕하세요. 사실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나이 또래는 상업 영화를 많이 이제 접하게 되고 사실 이렇게 처음 독립 영화를 보게 됐는데 사실 독립 영화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젊은 층들이 좀 더 이 독립 영화를 좀 더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좀 재밌게 어떤 코드에 좀 더 맞춰서 보면 좋은지 독립 영화에 대해서 좀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배우 입장에서 또 감독님 입장에서 또 배급자 입장에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 생각 좀 하고. 저도 생각할 시간 좀 필요한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독립 영화, 상업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그런 어떤 자본들이 더 투자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그 돈 투자했던 돈만큼 이제 회수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이 무너지고 더 조금 그런 기회들을 잃는 자리이지만 약간 독립 영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본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기 감독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을 자유롭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무조건 독립 영화만 하겠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움이 있어서 보실 때 상업 영화와는 달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뭐 봐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배우님께서. 저는 그 상업 영화를 네. 제가 직접 해보질 않아서 그래서 뭐라고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독립 영화든 상업 영화든 어쨌든 그 경계선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영화라는 공통적인 분모가 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재밌는 영화가 재밌는 것 같아요. 좋은 영화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좋은 영화다, 어떤 게 좋은 영화다라고 사실 판단하기도 좀 어렵고 각자 개인의 취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뭔가 그 배우들끼리는 그런 얘기들을 하긴 하거든요. 어떤 독립 영화의 연기 트렌드한 것 연기도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뭐 상업 영화도 상업 영화의 어떤 연기 틀과 트렌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조금 더 독립 영화 같은 경우는 배우들도 작업했을 때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감독들이랑도 좀 더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도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상업은 좀 시스템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제약이 있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화를 많은 이렇게 고유한 특성이라고 특성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본에서 일단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되게 뚜렷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메시지를 따라가는 그걸 찾아가는 측면에서 독립영화를 즐기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제 차례네요. 네, 네. 저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정보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상업 영화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또 노출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러 가는 마음도 생기는 건데 독립영화가 안 되는 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있다고 해도 그게 이제 관객분들에게 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접하기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구를 찾아주신 지금 이 자리를 와주신 관객분들께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말은 이제 오호극장 그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시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면 이제 각가지 양질의 정보들이 직접 피드로 배달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독립영화인 중에 그 무브먼트라는 배급사 대표이신 그 심영현 대표님이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독립영화 이제 그분은 홍보를 하는 분이신데 마케팅. 내가 이제 지금까지 본 독립영화인들은 항상 제발 우리 영화 좀 봐주세요. 제발 좀 봐주세요.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막 애걸복걸하는 태도를 보인다. 근데 이제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이제 결국 관객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보고 정말 마음이 동해야 보는 건데 단순히 그런 독립영화고 좀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태도로 이제 다가가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시는 말씀은 결국 독립영화도 독립영화만큼 나름의 이제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비록 돈이 없어서 많이 퍼지지 못할지라도 뭐 정말 포스터를 예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홍보하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마케팅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나름의 어떻게든 이제 관객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그분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보를 정말 영화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떻게든 정보를 많이 실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이제 관객분들께서도 내가 이제 좀 미처 놓치는 영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볼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좋아요나 팔로우를 하는 등의 그런 이제 많은 서로 이제 노력을 한다면은 독립영화가 좀 더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멋진 이 문화 강국이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좀 더 넓게 통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건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네. 혹시 하실 말씀. 네. 네, 그러면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네, 없으시면 그러면 네,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대구 오곡장 처음으로 찾아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 왔는데 또 이렇게 매진이 됐어요. 정말 너무 감사한 얘기인데 이제 마지막 이제 인사 말씀 그리고 뭐 앞으로의 뭐 계획이나 차기작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말씀을 정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지인분들이 되게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열심히 그런가요? 네, 어쨌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또 올해 또 나올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나오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목은 파테르라고 레슬링 선수로 나오는데 그래서 체중 감량을 많이 하시는 좀 많이 했다. 네, 다시 또 지금 저는 여름날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보고 하여튼 그래서 그거 말고도 또 이것저것 올해 연극도 좀 하려고 하고 여기저기 좀 더 계획을 활발하게 많이 하려고 올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좋은 영화가 또 있으면 좋은 영화로 한번 또 찾아뵐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아까 뭐 상현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단편 영화를 만들면 사람들한테 보여줄 기회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이런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한테는 진짜
다음 영화를 할 때 혹은 또 다른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발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뭐 계속해서 단편 영화, 장편 영화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또 꾸준히 영화를 만들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다음에도 여기서 한번 더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이렇게 봐주시고 이렇게 이 시간까지 시간 내주셔서 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희도 소감 한 마디씩 할까요? 먼저 뭐 먼저 하시죠. 네. 먼저. 저 먼저요? 네. 네, 뭐 저는 뭐 감사하다는 말밖에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거라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는데 저는 여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평소에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진된 게 정말 10몇 번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극장 역사상 오늘 참 그 정말 소중한 순간을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5호 극장이랑 이제 오늘 이 행사의 주체인 시네 소파라는 이제 그 영화 배급사 그 인스타그램 한 번씩 들러가셔서 팔로우 한 번씩 해주시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정보가 찾아갈 테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앞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시네소파에서 되게 우리가 관심을 잘 가지지 않는 영화들에 대해서도 좀 홍보도 하고 좀 좋은 작품 되게 많이 배급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독립영화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 저희가 그 5분 뽑은 거 말고 그 모두에게 드릴 그 특별 선물이 이제 밖에 있거든요. 이제 나가시면서 이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